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농축협의 비과세 예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면 농축협에서 수조 원의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농촌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농협의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축협 하나로 맡습니다. 산지의 신선한 야채는 물론 각종 축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행사가 주말마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고 재고 관리도 어려워 큰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지만 주말마다 행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농민들의 유통 채널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야채나 과일이나 신선하고 해서 믿고 살 수 있어서 이렇게 가끔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은 60조 원에 이르는 준조합원들의 비과세 예탁금이 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 대해 3천만 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축협에서 3조 원 이상의 예탁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금이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조합 수지 기여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 따라서 우리 농축협하고 축산업이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도시지역 농축협의 수익을 농수산물 유통과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법인 세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영세한 지역 농축협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환원 사업 그리고 농어민 배당 축소 등의 그리 안에도 지금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배려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촌 경제를 위해 농축협에 적용되는 조세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단순한 조세 혜택이 아니라 농어촌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책무라는 결의안에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해남 솔라시도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무엇인지 직접 배우고 또 현장을 찾아보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국내 AI의 심장이 될 거점으로 낙점받은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설 AI 데이터 센터는 5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지역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미래 산업을 학습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AI가 쓰는 데이터의 수집과 손질, 검수, 활용 등 개념을 익히는 것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도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이 사진 촬영 같은 데이터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졌을 때 지역민들이 본인이 한번 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자리와 관련된 커리어 플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해남 솔라시도 AI 데이터 센터 부지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후보지로 유력하게 꼽히는 아리백 산업단지 부지입니다. 9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춰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솔라시도의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선 교육과 의료, 복지 등 빈약한 정주 여건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수준의 정주 환경을 구현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전남도나 정부와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AI 데이터 센터 유치 확정에 대비해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등 에너지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
또 오는 2030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해 서남권의 50만 인구의 에너지 성장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안주도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서남해에서는 명품 김으로 불리는 곱창김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반 김보다 가격도 높다 보니 어촌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조류의 흐름이 원활한 진도군 앞바다. 미네랄 등 영양분이 풍부해 곱창김 생산에 최적지입니다. 곱창김은 김 수확이 시작되고 한 달 동안만 생산되는 한정 상품. 단맛과 특유의 풍미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맛도 틀리고 쓰이는 용도도 틀리고 이제 키우는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일반 김밥용 김하고 저희가 생산은 돌김이라 하죠. 이거는 일단. 진도와 해남 등에서 지난달 30일부터 곱창김 생산이 시작됐고 생산량과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20kg 한 포대에 평균 54만 원, 가장 비쌀 때는 85만 원까지 오르며 어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 양식이 어떻게 보면 고소득이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뭐 수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민들은 좀 그래도 좀 부가치도 높인다고 보죠. 전남에서는 신안과 해남, 고흥과 완도 등 3천여 명의 어민이 6만 5천 헥타르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붉은 갯병이나 엽채 탈락 등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안정된 수온에 해왕이 좋은 상태에서 햇김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어촌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무대에서 발생한 여성 공무원 백댄서 동원 논란에 대해 북구의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근무 시간에 공무 출장을 내고 무대에 오른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임 북구청장은 지난 6일 전국 노래자랑 북구편 녹화 무대에서 여성 공무원 8명을 백댄서로 세우고 노래를 불러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남대에서 유학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 유학생이 전남대 학생들과 배우 이영애 씨의 도움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유학생은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 지난 7월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3개월간 혼수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와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전남대 구호 동아리가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이영애 씨가 동아리에 후원금 1,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작년보다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현재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응답도 50.7%를 차지했습니다. 경영 상황 악화의 주된 이유로는 내수 부진이 71.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판로 개척과 매출 부진이 36.2%, 물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이 20.3%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과 AI 중심 도시 등을 올해 베스트 10 후보 정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12,000여 명이 참여한 정책평가를 통해 군공항 이전과 복합 쇼핑몰 조성, 광주다음 통합 돌봄과 AI 중심 도시 등을 올해 베스트 10 후보 정책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시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베스트 10에 오른 정책의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재추진을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한 박수기 광주시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